닭이부탁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키핑장에 왔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애들이 그 식재를 해놨는데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다닐 때 그때 이제 건드려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 얘는 상했다 내가. 그래서 요런 애들 한 번씩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봐주면서. 라자가도 베리 같은 어떤 그런 약간 성격이 있어가지고, 베리는 저는 잠깐만요. 핀셋이 어디 갔지? 흙이 물을 가득 줬어요. 가득 줘서 마른 잎이 많이 나온다 하는 거는 그만큼 성장을 지금 하면서 하엽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른 잎이 자꾸 나오는 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자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마른 잎이 나온다라는 게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 마른 잎이 생기는 속도와 새 잎이 나오는 속도를 항상 우리가 밸런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꾸 단순 비교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건, 야 마른 잎이 나오는 것보다 그 새 잎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좀 더 풍성하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본질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옮기시냐면 되게 그냥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한 용토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 용토를 판매하시는 분한테 제발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던데 라고 해도, 근데 꼭 딴 데서 A사에서 그 흙을 산 다음에 B 파는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데다가 꼭 흉을 보면서 물어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기존 용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 그 다음에 판매자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판매자도 뭔가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그걸 줘야지. 뭐 이도저도 진짜 최악이야. A한테서 샀는데 B한테 상담하는 거야. 진짜 최악이야.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기분 나쁘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기분 나쁜 거는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식을 그대로 지금 누군가한테 시연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이야기에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름이 뭐였더라? 블루 하와이 아닌데. 얘 이름 뭐였더라? 블루 웨딩. 블루 웨딩. 요 블루 웨딩은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은 아이인데,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데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이 화분이 더 클 필요는 없는데. 화분이 더 크다. 지금 계절은 화분이 큰 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얘가 지금 뿌리가 너무 예쁘게 좀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살짝 해서 화분에 높이만 좀 올려주는 거예요. 블루 웨딩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 로맨스다요. 제가 여러분들 로맨스다육 목요일마다 가서 라이브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구름다육은 라이브, 그러니까 그 일반 녹화 판매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사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쉬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진짜 쉬시는 건지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방식을 좀 그렇게 바꿔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물을 좀 줘야 돼요. 물 줘야 되는데 뿌리가 아까 괜찮았죠. 생각보다 목대가 굵지 않네. 요 녀석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요 모습은요 뭐랑 조금 비슷하냐면 이 그 토리마넨시스나 토리몬노 같은 애들한테서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살짝 있어요. 모양새 자체가. 그리고 이 모양은 뭔가 모르게 어쨌건 뭔지는 모르겠어. 굉장히 그냥 독특한 외모. 요거 저면으로 물을 조금 먹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블루 하와이, 야, 이거 가격도 굉장히 좋았죠. 블루 하와이도 마른 잎을 조금 제거를 하고 케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은 신입이거든요. 자, 신입 애기들 케어하는데 마른 잎 제거해주고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잎만 띄는 게 아니라 잎을 띄면서 야, 목대에 해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야, 목대는 좀 목질화가 됐는지 어느 정도 굵은지 자구는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간, 잎과 잎 사이 간격은 어느 정도 띄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얘가 연차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어리겠구나, 나이가 많겠구나 막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여서 얘는 뭐 해충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던가 이렇게. 블루 하와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자라기가 조금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하와이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키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름의 관수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야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야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야 혹은 백모단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백모단이 습에 되게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상. 잎꽂이 정말 잘 되지만 잎꽂이 정말 잘 되는 번식의 어떤 그런 잘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애들이 금방 쉽게 물러서 호로록 떨어져요.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백모단이나 정야가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통해서 그 애들의 성격을 추측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원래는 그게 먼저인데. 요거는 얘도 저면으로 살짝 물을 조금 주면서 살짝만 물을 조금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하와이 얘 진짜 묵히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약간 성격이 막 그렇게 편하고 수월한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 모나리자, 요거는 우리 도롱봉 사장님이 로미스다 실방 시간에 찜한 건데 저 선물 주신 거였더라고요. 몰랐는데 제가 갖고 갔더니만 아니야 선물이야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우리 또 다른 잎을 저때 케어했는데 케어하고 갖고 갔는데 요거는 이 모나리자는 이제 재배 농가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가 약간 좀 깍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다육이한테 깍지가 잘 생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 그런 썰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맨 처음에 그 다육이를 출하를 했던 재배 농가의 환경의 탓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정 다육이가 그 깍지가 잘 생긴다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재배 농가, 그러니까 그 재배 농가에서 다른 재배 농가로 이 다육들을 만약에 이거를 팔았어. 갖고 이 얘네들이 번식이 막 됐어. 근데 처음으로 이거를 취급을 했던 재배 농가가 깍지가 얘가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걔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계속 깍지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걔는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로 낙인이 찍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라색 다육이가 깍지가 많이 생긴다. 근데 보라색 다육이 중에서도 뭐였냐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대비였어요. 대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에 대비를
대비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와서 재배를 하고 키워냈던 농가나 혹은 초창기 농가가 깍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대비가 계속 팔려 나가면서 그 깍지를 계속 달고 전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모나리자도 전체적으로 특정 그 농가에서 나온 모나리자가 깍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배농가 사장님들이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판매농가 사장님들은 사실은 판매농가 사장님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재배농가 사장님들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요. 어디 농장에서 어떤 다육이를 재배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판매농가 사장님들만 만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판매농가 사장님이 잘못해서 깍지가 생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요거는 솔라노. 솔라노가 이렇게 100분 있는 솔라노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왁스감이 있는 솔라노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왁스감이 있는 솔라노는 그렇게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개인의 굉장히 사사로운 취향이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왜 드리냐면 사실 재배농가 사장님들께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상을 만들어 낼 때도 무조건 그냥 기존하고 다른 애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이름 붙여갖고 내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제 보니 이제 여러 이제 그 식물을 재배하는 이 사장님들을 경험을 해보니 예전에는 그런 애들 다 파기했었대요. 지금은 안 하죠. 얘네들 가격대가 너무 착해져가지고 너무 싸져서 재배농가 사장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패한 애들도 그냥 다 그냥 출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거죠. 왜냐면 내가 100개를 재배를 했는데 그 중에 10개만 예뻐. 그래서 100개를 재배한 그 가격을 10개에다가 매겨갖고 출하를 했는데 지금은 100개를 재배를 했는데 어머 어떡해? 이 값이 몇십 개 값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10개를 출하를 할 수 있겠어요. 잘생긴, 못생긴 90개도 함께 막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 단가를, 개발 단가를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야 재배농가 사장님들이 좀 잘못하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희생을 계속 제조농장 사장님한테 감당하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망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개발비를 적법하게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재배농가 사장님들한테도 아니 특징도 없는 애들을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왜 다시 출하를 하냐.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름이 달라져서 자꾸 나오냐. 적어도 내가 그 다육이가 다른 데서 유통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면 좀 알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다육식물을 사랑하지만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판매농가 사장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제가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저 혼자 이렇게 혼자서 이제 투덜투덜 되는 영상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싫어하거든요. 다 싫어해요. 이름이 달라져서 나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원래 재배농가 사장님이 유통하시는 중간에서 유통을 하는 장난질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면 누가 손해를 봐요? 판매농가 사장님과 사장님이 손해를 바로 보죠. 근데 또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가 이제 함구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건 방송에 그래서 성격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시면서 시청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힘을 기르려고 하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 역할을 해요. 판매 농가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재배 농가 사장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이런 지금은 제가 완전 철저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항상 객관적으로 말하면 되지. 그건 안 되죠.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사람 앞에서 침뱉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렇게 강단 있고 막 이렇게 막 뭐 철면 피고 얼굴 뻔뻔하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재배농가 사장님들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라고 돌려까기로 좀 말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참 그거를 정말. 그리고 저는 그건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사장님들을 제가 대면하면 바로 말은 할 수 있는데 전 만날 길이 없네. 그리고 우리 판매농가 사장님들이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진짜 아닌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막 우겨댈 수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에 막 비슷하다고 막 얘기해. 나중에 달라. 그럼 또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당당하게 그거 아니야. 얘는 얘고 걔는 걔야. 라고 말하면 되잖아. 왜? 그냥 가만히 주구장창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너 이름이 뭐라고? 솔라노? 솔라노도 이름이 2개예요. 솔라노. 와, 마른 입 진짜 겁나 나왔고. 솔라노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재배농가 돌려가기 시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배농가 사장님들이 잘 버텨줘야지 우리가 한국에서 다육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중국발 지금 다육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특히 이제 군생은 거의 2손2발 다 들었어요. 우리나라 재배농가 사장님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힘내게 해줘야 되는데 다부떼기 말한 게 진짜 재배농가 사장님이 힘 빠진다 이러실 수 있지만 반성도 하세요. 반성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기운도 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딱 이름 잘못 말하고 이름에 야로를 딱 부린다. 그럼 바로 얘기하고 싶어. 진짜. 그리고 약질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지. 바로 말하고 싶은데.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원래 얘는 뭐고 얘는 어떻게 했다라고 바로 말하면 되잖아. 의심이 딱 된다. 얘 모양이 의심된다. 색감이 의심된다. 그럼 바로 그건 아니고 얘는 얘 이런 거야. 이렇게. 무조건 아니래. 제가 재배농가를 제가 좀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재배농가를 도대체 만날 수가 없어. 재배농가 사장님한테 제가 그 박관재 그 님이라고 그게 아마 에어앤매직인가 일 거예요. 창조인지 에어앤매직인지. 근데 제가 그분 인터뷰하고 싶어갖고 연락했더니 저 인터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서 제 눈앞에 있는 아가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수련, 왔다 좋다. 수련 진짜 너무 좋죠. 잎을 이렇게 떼가지고 해야 블루하와이 여기다 놓고 떼야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관리가 꽃대가 빨리빨리 마르니까. 요것도 제가 살짝 흙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흙을 딴 데서도 할 수 있지만 목대에서 이렇게 먼저 내려놓고 그다음에 돌려까기로 돌려떼기죠 이거. 돌려떼기로 마른 잎을 다 떼고. 당장 분갈이 하지 않을 애들은 그냥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꼭 내가 지금 뭐 얘를 무조건 분갈이를 막 다 해갖고 빨리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시장맘들을 조급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네들이 어떻게 기다려 분갈이를 안 하고. 근데 그 기다림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픈 애들이 치유하는 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고 못생겨진 애들이 예뻐지는 것도 기다려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적심해서 새로 나는 애들도 기다려줄 수 있고 이런 모든 기다림이 이 다육생활의 기본인데 참 그게 힘들죠 처음에는. 근데 당장 뭔가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그 피드백과 보상 때문에 도파민이 막 나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안 나오거든. 자, 이렇게 키핑장 다육들 분갈이 전 케어도 해주고 이제 마른 잎도 정리해주고 물이 필요한 애들은 물도 주고 케어를 해줬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장마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예의주시 관찰하시면 돼요. 예의주시 관찰이 답니다. 뭘 더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얘가 깍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깍지약을 주면 되는 거고. 얘가 무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뽑아가지고 또 관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딱히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